호빵 하나가 바꾼 인생. 프롤로그, 운명의 시작. 새벽 5시 30분. 서울 어느 뒷골목.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길에서 한 청년이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봉지 안에는 어제 팔리지 않은 빵 몇 개와 따뜻한 캔커피 한 개가 들어있다. 이준호, 28세.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가난한 일용직 청년. 하지만 그를 지켜본 하늘은 달랐다. 그날 아침, 그가 건넨 따뜻한 호빵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막. 힘들지만 밝게 사는 청년. 등장인물. 이준호, 28세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가난한 청년. 그러나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성품. 김태성, 78세 허름한 차림에 골목을 떠도는 노인. 사실은 은둔한 대기업 회장. 김아린, 25세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재벌가 손녀. 새벽의 일상. 준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남은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3개의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다.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신문 배달, 낮 12시부터 6시까지 건설 현장,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하루 20시간을 일해도 겨우 150만 원. 여기서 방세,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다. 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는다. 준호 거울을 보며 오늘도 화이팅 하자, 이준호. 그의 유일한 사치는 매일 아침 빵집에 들르는 것이다. 사장님과 친해진 덕에 어제 팔리지 않은 빵을 싸게 사갈 수 있었다. 골목의 노인. 빵집 사장 준호야, 오늘도 왔구나. 어제 남은 빵이 좀 있는데. 준호,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혹시 호빵도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빵집 사장, 너 먹으려고? 준호 웃으며, 아니에요. 줄 사람이 있어서요. 빵집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 주제에 남 줄 걱정을 하다니. 준호가 향한 곳은 골목 끝 폐건물 앞이었다. 거기에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78세의 김태성. 허름한 옷차림에 며칠 씻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준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탁한 눈빛이었지만 준호를 보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준호, 오늘도 호빵 하나 가져왔어요. 아직 따뜻해요. 노인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준호, 별 말씀을요.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려. 노인은 준호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거칠고 상처가 많은 손이었다.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청년의 손이었다. 친구들의 비웃음. 저녁 늦게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준호는 대학 동창들과 마주쳤다. 친구 A. 야, 준호. 너 요즘 뭐해? 준호. 아, 안녕. 일하고 있어. 친구 B. 아직도 알바 전전하냐? 들어봐. 우리 회사에 말 좀 해줄까? 준호.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친구 A.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근데 너 맨날 아침에 뭐하냐? 누가 보니까 골목에서 노숙자 빵 갖다 주던데. 준호 당황하지 않고, 아, 그냥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친구 B. 야, 너나 먹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도 힘든데 왜 그런 거 신경 써?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준호,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들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라면 이게 내 몫이지.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막 노인을 돕는 작은 선행들. 깊어가는 겨울. 12월 들어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준호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골목의 할아버지는 더 걱정되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었다. 준호, 할아버지, 이거라도 걸치세요. 노인, 안 됩니다. 젊은이가 감기 걸려요. 준호 웃으며, 저는 일하면서 몸이 따뜻해져요.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세요. 노인은 한참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노인, 이름이 뭡니까? 준호, 이준호예요. 할아버지는? 노인, 김태성입니다. 마지막 10만 원. 그날 저녁 준호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 13만 원. 내일 어머니 병원비 5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급한 건 월세 30만 원이었다. 하지만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 폭설이 온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을 꺼냈다. 마지막 돈이었다. 준호, 할아버지. 내일 눈 많이 온다던데. 10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따뜻한 찜질방에서 하루라도 주무세요. 제발요. 노인은 준호의 손을 보았다. 동상에 걸려 갈라진 손이었다. 그리고 그 떨리는 손에 들린 마지막 10만 원을 보았다. 노인,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 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준호,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노인은 한참 준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단막, 청년의 시연, 어머니의 병.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에서 망연자실했다. 의사,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루면. 준호,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 최소 300만 원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준호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준호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으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준호야.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미안해. 준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한 해고. 설상가상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준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업체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 현장 소장 미안하다. 준호야.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다. 준호, 소장님, 저는 그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현장 소장 알아. 하지만 어쩌겠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따지고 싶었지만 다른 일용직 아저씨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참았다. 길거리에 나선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호 혼잣말로 힘들지만 그래도 웃어야지. 울면 뭐가 달라지나. 억지로나마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사막 노인의 진짜 정체. 사라진 할아버지. 며칠째 골목에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걱정이 되어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준호 빵집 사장에게 사장님, 혹시 우리 골목 할아버지 보셨어요? 빵집 사장, 그분. 며칠 전에 검은 차가 와서 모셔갔던데? 준호, 검은 차요? 불안한 마음에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충격적인 뉴스. 앵커, 태성그룹 김태성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룹 측은 회장이 요양 중이라고 밝혔지만 준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앵커, 김태성 회장 78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태성그룹을 일궈낸 인물로 화면에 나온 사진 속 인물은 분명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준호가 매일 아침 호빵을 건네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 준호 넋을 잃고 설마 자신이 도왔던 허름한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이다. 준호, 내가 뭘 한 거지? 준호는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실례를 했던 건 아닐까?
혹시 민폐를 끼쳤던 건 아닐까? 오마, 운명적인 재회, 우연한 만남. 한 달 후, 준호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한 빌딩 앞에서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보았다. 갑자기 빌딩에서 나온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분명 그 할아버지였다. 김태성 회장이 준호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김태성 수행원을 제치고 준호 회장이 직접 이름을 부르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준호 당황하며 할아버, 아니, 회장님. 김태성 다가오며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청년. 준호, 저를 찾으셨다고요? 김태성 회장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었다. 김태성, 내게 남은 인생, 내 덕에 다시 빛을 봤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김태성,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도와주겠다. 육막, 새로운 기회와 갈등. 기회의 시작. 회장은 준호를 태성그룹 본사로 데려갔다. 화려한 사무실, 수많은 직원들, 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다. 김태성, 우리 그룹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담당해라. 준호, 저는 경험도 없고 실력도. 김태성, 경험과 실력은 배우면 된다. 하지만 너의 마음,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준호는 진심으로 노력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현장을 뛰어다녔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의 직원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내부의 반발. 하지만 태성그룹 내부에서는 잡음이 커졌다. 전무 회장님, 저 청년이 뭐길래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까? 상무 노숙자에게 빵 한 덩이 줬다고 사위라도 삼으시겠다는 건가요? 이사, 주주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김태성 회장은 단호했다. 김태성,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을 가진 청년이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김태성, 그리고 내 손녀의 마음도 이미 그를 향해 있다. 실막 사랑의 시작, 김아린의 등장. 김태성 회장의 손녀 김아린 25세는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처음 준호를 보았을 때는 무시하는 태도였다. 할인 할아버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빵 나눠주는 분이에요? 차갑고 비꼬는 말투였다. 준호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할인, 네. 김할인이에요. 딱히 악의는 없었지만 세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의 변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은 준호의 진심을 보게 되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현장에서도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할인, 당신은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남아서 야근을 하던 중 할인이 말했다. 할인 가진 것도 없는데 늘 웃고 늘 남을 도와주고. 준호, 이상한가요? 할인, 네.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준호, 사람은 가진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믿어요. 할인, 마음을요? 준호, 네.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거든요. 그때 할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찾고 있던 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팔막 결혼과 새로운 시작, 회장의 결심. 김태성 회장은 결국 준호와 손녀 할인의 결혼을 주선했다. 태성그룹 이사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이사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태성, 내가 평생 돈으로 사려 했던 건 결국 진심이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태성, 그 진심을 가진 청년에게 내 모든 걸 맡긴다. 결혼식 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에게 절했다. 준호, 저는 가진 게 없지만 진심 하나만큼은 잃지 않겠습니다. 김태성 준호를 일으키며 그거면 충분하다, 아들아. 할인 준호의 손을 잡으며 당신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준호, 저야말로 꿈만 같아요. 어머니의 치료. 결혼과 함께 준호의 어머니도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준호야.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준호,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요. 에필로그 진심의 힘. 1년 후, 준호는 이제 태성그룹의 사회공헌 이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그 골목을 찾았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준호 직원들에게 진심은 전염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돕다 보면 받는 사람도 누군가를 돕게 돼요. 매주 토요일 준호와 할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거리로 나가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나눴다. 할인,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 저야말로요. 호빵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김태성 미소를 지으며, 호빵이 인생을 바꾼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모든 걸 바꾼 거지. 내레이션, 호빵 하나, 외투 하나. 작은 온정이 거대한 운명을 바꿨다. 남들이 비웃던 선행은 결국 그를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세웠다. 가장 가난한 순간에도 진심을 잃지 않았던 청년, 이준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을 건네고 있습니까?